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잠든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음을 남북이 선언하는 것이죠.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이신 강주석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사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국내 여론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북측의 반응도 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도 대통령께서 어떤 정치적 이익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임기가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민족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좀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자,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 우리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음을 남북이 함께 선언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가 1953년 7월 27일에 맺어진 것이 이제 정전협정이고, 당시에도 이렇게 당사자들이 협정문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회담을 또 소집하고 이런 평화협정 같은 것을 이제 구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대로 이제 이런 회담이나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이제 불거지는 종전선언, 이것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여는 어떤 선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북한에서도 바로 입장이 나왔죠. 김여정 네.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은 좋은 발상이다.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참으로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북측이 너무 차가운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분명 북측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측의 입장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과 북한이 휴전선 근방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다면 우리도 사실 용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남북 관계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종전선언을 하자는 우리 문 대통령의 제안, 그리고 북한에서의 화답, 참으로 반갑고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종전선언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잘 모르고 있는지 잘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신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건 북한이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진다.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 두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선 선언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거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사실 이 상징과 실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과 의지를 현실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종교인들은 또 이런 맥락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땅에서 전쟁을 끝내는 어떤 의지의 표현, 어떤 상징적인 것이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종교인들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네, 그런 그렇습니다. 관점에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선 그 MZ세대라고 하죠. 80년대에서 네. 2000년대생 사이에서는 이 한반도 평화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지 않냐 하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신부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측 가능성, 안정성 뭐 이런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 한반도의 불안정한 뭐 평화 이 상태는 무엇보다 경제에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알았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는 그럼 반대로 기성세대라고 해서 평화에 대한 인식이 더 낮다 뭐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기성세대는 이 평화 통일에 대한 레토릭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데 굉장히 익숙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동의를 뭐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표현을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소위 MZ 세대는 자기 의사를 뭐 좀 더 솔직히 표현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부정적인 어떤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이걸 우리가 현실을 직시를 하면 평화 교육을 위한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해 주신 대로 평화 위에 안전한 경제, 풍요로운 경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사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그 정치권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논란, 어떤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네. 민족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 이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을 우리 종교인들은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어떤 뭐 생각이지만요.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항상 고려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적대적인 분단 구조가 오래된 이제 국가에서 지지층의 어떤 그 성향을 무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늘 고려하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 국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미국과 많이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은 미국의 조야가 대북 강경론으로 경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네. 한국 전쟁이 미국에도 큰 상처죠. 본인들이 잊혀진 전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 또 승리를 하지 못한 거의 그 최초의 전쟁이었고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내지 않고 있다는 게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대북 그 적대 감정이 굉장히 강한데 미국의 어떤 정치의 영향 또 국내적인 여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국내 정치권에서도 계속 그 강경한 입장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그 오늘의 어떤 주제처럼 우리가 전쟁 중이다. 이 전쟁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전쟁 중에는 서로 그 화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총성이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래서 물론 지금 실제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말 실제적으로 종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적대감이 계속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야, 정말 그 현재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다, 잠시 휴전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평화를 이끌 책임 있는 정치권에서 더 좀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평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종교인들의 어떤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금 7대 종단과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그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받아서 당사국들에게 전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 서명 숫자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참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의 영향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종교인들이 이제 더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의 사례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전쟁 중에도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이제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실제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핵무기를 한반도에 이제 사용할 고려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도교인들 많은 종교인들이 성직자들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직접 이렇게 반대 의견을 담은 전보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미국 사실은 이제 미국이 뭐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미국 교회 협회라는 이제 자체 그 협의체가 그 미국 예고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1950년대에도 이런 핵무기 사용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이제 벌였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놀드 니버 같은 이제 신학자들은 이런 노력들이 우리 종교가 저항할 수 있는 뭐 이제 가장 어떤 그 필요한 어떤 선택이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명운동이라는 것이 뭐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역사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노력했던 분들이 있고 종교인들이 또 역할을 했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막는 면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했었군요. 네. 우리 종교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한 교황청에서도 지금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그 유흥식 대주교님이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교황님의 방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저는 전망이라기보다 간절한 어떤 바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흥식 대주교님 또 200만 전 그 바티칸 대사가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늘 10월 말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제 오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가고 또 교황님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자리가 양쪽의 어떤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중재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티칸의 유흥식 대주교님이 이제 가셔서 교황님을 측근해서 이렇게 보좌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 그 유흥식 대주교님이 특별한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의 어떤 역할이 교황님 방북을 성사시키는 것을. 그래서 아마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례 뭐 아시다시피 쿠바와 미국이 이제 관계 개선을 할 때 바티칸에서 중재 역할을 했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쿠바를 방문하시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 개선을 위해서 바티칸이 하고 있는 어떤 노력,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역할의 열매를 맺기를 이제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한반도가 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그 전에 우리 교황님과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함께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아름다운 그 장면을 한번 좀 꿈꾸면서 우리 종교인들도 함께 염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동동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정말 종전 선언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깊이 성찰하고 그 의미를 더 뭐 공부도 하고 또 그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전쟁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죠. 1950년도에 전쟁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53년도에 전쟁 중지를 정전 협정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정말 다 지금 안 계시잖아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오래된 갈등을 좀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해소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전 선언이 그러한 노력의 정말 출발이라고 보고요. 한반도의 어떤 시민들과 종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염원하고 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이신 강주석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